북한이 개성 관광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입주업체 상주 인원도 절반으로 줄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 조치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년 동안 끌어온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려던 군 계획이 일부 조정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육로통행 전면 차단과 함께 개성관광과 남북철도 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인력의 절반을 철수시키기로 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통일부에서 정재훈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우리 측에 7개의 통지문을 보내 초강경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성 관광 중단과 함께 민간단체와 기업인 등 모든 남측 인원의 육로 통행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남북 간 도로뿐만 아니라 열차 운행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 관광과 남북철도 운행은 시작 1년 만에 중단되게 됐습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관리 인원과 입주기업 직원의 절반을 이달 말까지 철수시키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개성공단의 기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상주 인원들과 물자 통행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남측에서 이번 조치를 어길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늘 오후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개성 관광을 중단하며 남북 간 열차 운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 온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협력 사업이 단절 위기에 놓이면서 남북 관계는 최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통일부에서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관광 중단 등의 조치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 측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남북 간 육로 통행과 경제협력 사업을 제한하고 중단시키는 북측의 행위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켜나갈 것이며 북측에 대해 남북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북측에 잇따른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며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다음 달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에이펙 리마 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번 6자 회담의 목표는 북핵 비핵화를 위한 검증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북핵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북미 간에 이미 합의된 검증 체계에 관한 6자 회담 관련국의 추인을 받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동안 끌어온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은정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산을 헐값에 매각해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외환은행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매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원,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게 유리한 인수 자격을 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는 많이 있었다면서 다만 전체적인 틀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해 재판 과정의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는 마음 크고요. 네. 이기장은 론스타의 면제부준 사업부를 규탄한다. 사업부를 규탄한다.
한편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구형 의견 없이 무단 퇴정의 파행을 일으켰던 검찰은 오늘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판례에 비해 배임의 행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면서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만 장장 2년을 끌어오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결국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수립된 국방개혁 2020 계획이 수정됩니다. 특히 50만 명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계획과 부대 개편은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미한 기자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육해공군 부대를 개편하려던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이 수정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조정안에서 북한군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단계별 병력 감축과 부대 개편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선 전력화 후 부대 개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연도를 정해놓기보다는 첨단 전력의 확보 시기에 맞춰서 부대 개편에 나서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병력 50만 명 감축을 정원 목표치에 불과하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50만 명 이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국방개혁 완성 시기를 못 받기는 어렵다고 말해 목표 연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당초 판단된 재원 621조 원에 대한 재평가도 실시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부대 구조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육군의 경우 수도방위 사령부가 지역 군단으로 개편되고 기동 군단이 2개로 증편됩니다. 해군은 인천과 목포 해역 방어 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기동 전단을 창설하고 공군은 전술 항공 통제 부대를 신설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공청회에 이어서 국무회의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수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진민석 최고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선 후보 경선 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4억 7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상습 성범죄자에게는 최장 13.5년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개최한 첫 공청회에서 성범죄와 살인, 뇌물죄 등 3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할 경우 5년에서 7년의 형을, 특히 소아 기여종을 가진 상습 성범죄자라면 최대 13.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뇌물죄에 대해서도 그동안 처벌되지 않았던 뇌물 공여자는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살도록 하고 액수가 5억을 넘는 데다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등 30개 주요 공공기관들의 올해 신규 인력 채용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과 채용 계획 인원은 946명으로 지난해 2,839명에 비해 66.7% 줄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400명을 뽑은 한국수력원자력과 195명을 뽑은 주택공사, 146명을 선발한 도로공사, 130명을 뽑은 토지공사 등은 올해 1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철로 접어든 호주에서 때 아닌 눈이 내리면서 기상이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최소한 4-5번의 폭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려서 큰 피해가 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리면서 주민들이 직접 제설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온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호주의 주요 도시들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와 반대로 여름철에 접어든 호주에서 때 아닌 눈이 내리는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주택 지붕과 차, 도로가 모두 눈에 덮였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강풍으로 나무가지가 부러지면서 도로가 차단되기도 했는데요. 여름맞이에 나서야 할 시민들은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여름 시작 일주일을 앞두고 눈이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이 같은 기상이변은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터미널. 공항에서 2달째 생활하고 있는 일본인 히로시 노하라 씨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항에서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노하라 씨. 9月、10月が静かだった。けれども11月になって、こういうふうになって、突然。まあそれが大の責任でもね。 멕시코 당국은 그가 3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6개월짜리 비자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노하라 씨는 멕시코 언론에 공개되면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소국 기니 비사오 대통령 관저에 무장 괴한들이 침입했습니다. 무장 괴한들이 대통령 관저에 침입하면서 관저를 지키던 보안군과 3시간가량 교전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관저를 지키던 보안군 1명이 사망했습니다. 괴한들은 비에이라 대통령이 숨어있던 방까지 침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의 가족들 모두가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I've got a big beat banging in the back of my brain. I've got a big beat banging in the back of my brain. I've got a big beat banging in the back of my brain. I've got a big beat.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전라남북도와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강원 동해안 지방은 한두 차례 비가 온 뒤 오후에 점차겠습니다. 전라남북도와 경북 동해안 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 9도에서 15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8.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